어디 가셨어 또? 강 회장님 잠깐 오시면은 지금부터 김건희 집 앞에서 우리 또 김건희한테 오빠 지금은 늙은 오빠 되셨죠. 안혜원 회장님. 또 멋진 아저씨 소리 듣던 전대택 회장님. 오빠가 좋아요. 멋진 아저씨 멋있다 그랬다는데. 멋있는 선생님. 멋있는 선생님이 좋아요. 오빠가 좋아요. 잘 나와. 거기 사회 보세요, 정 회장님. 보셔야지. 지금부터 우리 김건희, 김명신, 줄리라고 불리던 그분들 마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분들 정대택 회장님과 안혜옥 회장님 모시고 한남동 김건희 집 앞 무슨 토크쇼 이거? 토크쇼 좀 잠시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걸로 말하면 돼요. 백안정 토크쇼, 백안정 김건희 집 앞 토크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에게 고소 고발당한 백안정 토크쇼. 뭐 고발은 많이 당했으니까 어디 앉으세요. 어디 가세요? 그 의자, 의자 좀 바꿔드리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동안 한 30분 동안만 대담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 보기 힘드니까 유튜브 시청자들은 많이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한남동 여기 무슨 아파트야? 바로 아파트 옆인데 김건희 집에서는 100m가 떨어지는 곳인데 여기 한남동 김건희 사는 동네 사는 분이 방금 내려왔어요. 정 회장님 내려와가지고 이 앰프 소리가 아주 잘 들린대. 거기서 산 위에라 이게 멀리 가는 우리가 앰프를 조정해서 잘 들린다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김건희가 듣고 있다고 보고 오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 회장님 여는 말씀 오늘 이곳에서 지금 김건희가 보고 있는 데서 토크쇼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여기 세 번째거든요. 오늘 우리가 앉은 자리에 한시 방향으로 보면은 저 하얏트 호텔 있어요. 하얏트 호텔 한번 보여줘봐요. 그 화면으로 저기 하얏트 호텔. 저 하얏트 호텔 정면으로 이제 그 윤석열이 사는 외부부 공간 하얀 집 있어요. 화이트하우스 하얀 집 거기 지금 막 보고 그 사진도 찍고 오셨죠? 여기서 한 30m만 나가면 보이고 지금 그쪽으로 집회를 하려 했는데 거기서는 김건희 집 앞 정문에서 100m가 딱 여기래요. 그쪽에는 현수막도 못 걸게 하는데 지금 경찰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자나 이런 관저 100m 집회 금지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가서 하면 돼요. 경찰도 우리가 하더라도 어떤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거기 나중에 다 무지가 나온다. 이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70 노구에 이 자리에서 저 하얏트를 바라보면서 거리에 투사가 됐는데 저도 70, 80년대 90년대에는 저 하얏트에서 모임도 하고 저 하얏트 호텔을 단골로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참 뭐라고 할까요? 슬프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대택이가 그동안에 윤석열한테 당해서 한풀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선진국이 됐다가 갑자기 지금 후진국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이 불안해서 전쟁이 언제 일어날까 어디서 콩소리만 들려도 뭐 포탄 떨어지는 소리 아닌가 이런 정도로 노예르 속에 살고 있다. 이건 왜냐 아까 조금 전에 안혜욱 회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요사스러운 김건희하고 양아치 윤석열이가 짓고 남으로써 또 저는 윤석열이가 양아치고 윤석열 마누라가 요녀라는 것은 주지사실인데 지금도 이 두 남녀를 지금도 편을 들고 빨아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민주당에도 일부 수박 세력들 때문에 이 나라가
빨리 이런 걸 종식시켜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깨우쳐야 된다는 의미로 나와서 떠들고 있으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주변에 한남동 주민들은 여기서 몇 사람 우리가 좀 떠든다고 그게 불편하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불편하고 싫으면은 당신들이 지난 선거 때 투표를 잘못해가지고 지금도 가까운 산 밑에 윤석열이 집 앞에 가서 이곳을 떠나라고 외치면은 쉽게 해결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안혜영 회장님이 아까 짧은 말씀했는데 제가 감명을 건 게 위험한 물건은 치워버려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위험한 폭탄 같은 물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혜영 회장님, 과거 김건희 줄리한테 오빠 소리 듣던 우리 안 회장님이 오늘 김건희 집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하게 됐는데, 예,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난 꼭 이렇게 담화 중에 역사 이야기를 한 토막 하는데, 멀리 먼 역사는 아니고 1970년대 강남 개발되기 이전에는 여기가 한남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강 건너 있던 저쪽에 있던 사람들은 농사 짓고 뭐 이런 사람이 자연불황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돈 좀 추수하고 돈 좀 되면 여기 나룻배 타고 건너가서 여기 보면 그 색시집 술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먹고 또 배 타고 건너가고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산정백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현대식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뭐 이런까지는 좋은데, 또 이것도 하나의 역사지요. 지난해 10월 29일 그 생때 같은 158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앗아간 그 현장이 또 바로 아까 저쪽에 하얏트 쪽으로 보지만 동쪽에 있는 해밀턴 이태원 지하철역이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그 참담한 기분이 들고, 이걸 그래서 저기서 김건희는 공간에서 보면 딱 그 이태원 참사 현장이 바로 보입니다. 높이가. 그거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참여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건 그만두고 지금 꽃놀이 하더니만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대통령 대신 대통령질 하는 바쁜 모양인데, 이 정신 차리거라 이 줄리야. 정신 안 차리면 나중에 오빠야들한테 혼난다. 예, 그래요. 예, 지금 안혜욱 회장님이 여기 오신 거는 내일 재판도 또 참석하고, 어제 이재명 대표 소환에도 그쪽 청남도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안혜욱 회장님은 대가리가 깨져도 줄리는 줄리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증거들을 경찰 검찰에 제출했고, 또 안혜욱 회장님이 특별히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죠, 서초서에. 근데 그 진술서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재판 중에 검찰에서 공소장을 또 재판 기록을 주지 않고 있어. 내가 왜 안 주는지 저는 짐작합니다. 안혜욱 회장님이 제출한 추가 진술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은 윤석열 김건희가 얼굴 정도로 창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혜욱 회장님, 내일 재판이죠. 이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좀 잘 잡아주세요. 재판이 내일이 이제 3차인데 아직까지도 그 본재판이 시작되지 아니하고 지금 뭡니까 공판 준비기일. 공판 준비기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준비만 하다가 저 멀리서 경상북도 경산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애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편 들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처럼 제2차 진술서 외에 내가 내지는 안 했지만 제3차 진술서, 그보다 좀 더 나아가는 진술서를 또 법정에서 공판이 속게 되면
그 자리에서 법정에서 밝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내일은 거기에 관계된 강남의 모처를 내일 뭐 필요하다면 기자들과 사진 기자들이나 촬영팀이 있으면 같이 가서 일단은 그거는 찍어 놓고 아직 거기에 대한 뭐 내용은 비공개를 하고 예. 그렇게 할 예정이고 예. 또 하나는 거기 하로동선이 이제 어쩌면 줄리를 만나게 된 그 계기를 만들어준 그 노무현과 그 여러 친구들이 만들었던 그 하로 고깃집인데 그쪽이 아직도 건물은 그대로 있다 그래요. 그건 그리고 지금은 뭐 소고기집으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도 그것도 사진도 또 언제 이거 한동훈 씨가 건물 뜯을지 모르니까 미리가 좀 찍어놓고 예. 거기 가서 밥도 한 끼 먹고 하려고 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하로동선 그러면 노무현 뭐 여러 사람 김원웅 등등 6명이 했던 8명인가 했는데 거기서 그 당시 명신이랑 식사도 한 일 있어요? 하로동선에서? 하로동선에서는 명신이하고 식사한 일이 없고요. 예. 내가 그 태권도 대회 끝나고 그 대학 표창장 찢어가 애들이 많이 대학 총장 표창장을 많이 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서 손님들을 만나가지고 태권도 대회 끝나고 이제 그 뒤풀이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 이제 좀 귀빈들을 모셔놓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가 역정을 내고 해가지고 그 바람에 그 사람들이 다음에 화해한다고 오라는 데가 이제 라마단 르네상스 호텔의 볼케이노 나이트 클럽이었고 그 나이트 클럽에 가면서 다시 이제 조남욱 회장이 눈에 띄어가 나를 불러서 연회장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당시 줄리라는 이름으로 예명 불리던 김명신을 최초로 만나게 된 것이니까 그것도 일종의 만나게 된 맥락에서는 한 부분이니까 하로동선도 국기오는 전에 가서 찍고 그대로 있으니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있는데 그건 확보를 못해서 그거까지 다 해야 이제 쭉 줄리를 만났던 김명신을 만났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의 영상은 다 찍어야 그 기록으로 남고 재판에도 쓰고 또 나중에는 영화의 한 장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래대 기자님 말씀은 하로동선에서 다툼이 있는 걸 또 나이트클럽 라마다 르네상스 가서 거기 갔다가 조남욱 회장이 관심을 갖고 접근해서 만나가지고 거기 술자석에서 그 당시 김명신 줄리가 조남욱 회장님 파트너로 조남욱이 소개해 줬습니까? 예. 그 조남욱 회장이 우리 일레이 4명이니까 그러니까 대화할 파트너 4명을 불러라고 비서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오더니만 2명이 와가지고 그 2명의 이제 줄리 보고 조남욱 회장이 김 교수 어서와 이러면서 부르니까 그때 줄리 김경신이 말하기를 회장이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저희 둘만 왔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른 친구들한테는 연락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된 것이죠. 예, 그렇고 지금 추측해 보건데 그 당시 조남욱이 이제 손님을 접대할 때 같이 접대하는 사람으로 여성들을 불렀는데 그 당시 줄리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2명뿐이 못다. 자신이 연락을 한 걸로 추측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자 조남욱 회장이 줄리더러 말하자면 김명신이 들어는 여기 안회장님 옆에 앉으라고 내한테 이제 파트너로 이제 지정을 해줬죠. 예, 술집에서 여성을 불러다 파트너로 앉히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 초등학생도 알 겁니다. 손님을 처음 맞이해서 술자석에서 여자를 불렀다. 4명을 불러라 했는데 2명뿐이 안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재 김건희 김명신 줄리였다 이 말이네. 아닙니다. 술집은 아니고요. 연회장에서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이 VIP들 데리와서 연회를 베푸는 장소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줄리가 온 것이지 그 술집은 아닙니다. 근데 저기 남아다 르네상스 술집이잖아요. 거기는 나이트클럽. 예. 나이트클럽에 조남욱 연예당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도 조남욱만 이용하는 술자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사람을 불러놓고 사람이 4명이 갔더니 여자 4명을 불러라 했다면서요. 예.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여자 4명을 왜 불러요? 그냥 자기들끼리 대화 나누면서 술 한잔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는 뭐 구구절절이 많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만나게 된 것은 그렇게 만난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했는데 조기장님 잠깐 안회장님 쉬시고 이제 이곳이 3번째라는데 바로 집 앞 옆까지 오면 첫 번째예요. 옆에 20m만 가면 김건희 집이 보이고 그 동네에서 계신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소리가 아주 잘 들린다고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김명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남아다 르네상스 앞에서도 우리가 집회를 많이 했는데 이제 대통령 된 뒤에 여기 와서 우리가 영부인으로서 지금 김건희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오늘 여기 왔잖아요. 영부인 우리 영부인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럽지만 어쨌든 펄스 레이디잖아. 펄스 레이디 없다는 영화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김건희한테 여기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솔직하게 부럽다. 너는 대통령 부인 돼서 내가 무척 부럽다든지 아니면 어쩌다든지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은 김건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국민들 향해서 좀 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 인연이 백은종, 안혜욱, 정대태구 인연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대태기 같은 경우는 김명진이 김건희와 김건희 모친 최은순 윤석열과 싸우면서 어떤 나의 이익도 있었으니까 나의 손해를 보충하고 더 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혜욱 회장님이 이제 중간에 나서게 됐는데 이런 사실을 국민이 좀 알아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뭐 과거에 김명진이가 줄리였다 조남욱의 조남욱 총애를 받는 모르겠어요. 그 직함이 없었으니까 호텔에도 직함이 없이 호텔 늙은 사장한테 그 총애를 받는다면은 다 상식 있는 사람 알아듣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아시고 지금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영원하고 윤석열, 김건희의 권세는 유하는 겁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말이 5년이지만 내일 끝날 수도 있고 모레도 끝날 수도 있다. 이 말들을 잘 알아듣고 빨리 끝내게 모두가 힘을 합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또 우리 백은종 대표님께서 김건희에 대해서 명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냐 솔직한 얘기를 하라고 하지만은 저는 김건희가 첫 번째는 중간에 여러 제 입장에서 찬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정대태기가 2013년도에 징계 정직 1개월 맥에서 유배됐을 때 그대로 끝났으면 저는 이렇게 거리에 나서지 않아도 됐는데, 하여튼 윤석열이 그 운명인지 정대태기 운명인지 윤석열은 승승장구해서 김건희는 대통령 각시가 됐는지 처가 됐는지 나 그건 부러운 거 없고, 한편으로는 내가 최은순한테 문자를 보냈듯이 최은순 너는 나 정대택을 이겨먹으려고 네 딸을 내세워서 검찰 권력을 쫓다 결국은 검찰총장 장모가 됐다. 축하한다 그랬어요. 축하한다. 그렇지만 나도 네 덕에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라.
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는 네 딸 김명신을 제물로 삼아서 나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서 우리 초심 백은종을 만났고 서울의 소리에 출연을 하게 됐고 과정에서 우리 안혜호 회장님을 만나서 인연이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 방송을 보면서 지나간 얘기, 여러 번 들었던 얘기, 저 노인들 하지 말고 이 노인들이 오죽하면은 이 엄동설안에 오늘이 섣달이에요. 섣달. 내일 모레 이제 저 정월 돌아오지만 동지 섣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동지 섣달하면 밤이 제일 긴 달이고 추운 계절이에요. 소안이 지나고 대안이 내일 모레인데 이 도당에서 거리에 투사가 됐는가, 이 지역 주민들도 다시 한번 제게 듣고 여기 뜨거운 물이라도 한 잔 주면서 뜨거운 커피라도 사다 타갖고 와서 수고한다고 하진 못하지만 와서 깽판 부리고 하다가는 급살 맞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정 회장님이 이제 여기 와서 이거 하는 건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혜호 회장님은 이제 방송 출연해서 줄 얘기했다가 고소 당해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이제 안혜호 회장님도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지금 김건희와 윤석열을 지칭하면서 빨리 치워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안혜호 회장님이 우리 여기 한남정 주민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윤석열과 김건희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그 좀 설득 좀 해주십시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은 이 정대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검에다가 그 감찰해달라고 그렇게 안 했으면 둘이 갑자기 결혼식도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지금 영부인도 없을 것인데 결과론적이지 말하자면 그 덕에 지금 오히려 김명신이가 더 승승장구해서 지금 빵 부인이 딱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요번에 그 퍼스트 레이디가 없다는 그 영화 제목인데, 내가 우리 그 백은종 대표한테 개인적이면 나 같으면 영화 제목이 가제니까 지금은 퍼스트 레이디가 다스리는 나라 이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 여자에 대해서 그걸 이제 나타내 보여야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그 윤석열과 그 김명신이 위험한 조합인가 하면, 윤석열은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끝나고 난 뒤에 질문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 하다가 화를 내고 가기도 하고, 모든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태원 참사도 전부 아래 사람들한테 화를 전가시키고 화를 내고 막 자기 자신의 잘못은 1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인성을 갖고 있으면서 공감 능력이 아주 전혀 없는 이 바보를 대통령으로 실질적으로 만들고 기획한 것은 김건희라고 보여지는데, 김건희 자체도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연민의 정이라든지 정직함이라든지 우리가 공정성 이걸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둘의 조합이 사이코끼리의 조합이니까 이거야말로 핵폭탄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심지어 이번에 대통령 담화가 발표될 때 들어온 부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창설해야 된다고 이 정도 이야기하걸랑, 야 저거는 국방부 제대로 된 말하자면 안보팀이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했나고 봤더니만, 그 중에 안보팀들 국방안보팀 43명 중에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18명 뿐이래요. 나머지는 다 군 미필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어. 그러다가 또 최고 대가리가 또 부동씨라고 사기쳐서 군대 안 간 놈이니까, 이것들이야 그냥 이북 비행기가 와도 이북 비행기가 무인기가 오든 말든 와가지고 부어라 수어라 술 마셨고, 근데 단지
부하한테 그렇게 화를 많이 자주 내도 윤석열이 요번 무인기 때문에 뭐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부장 실직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가 여러 사람들이 참 기이하다 생각하는데 내가 그 해답을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놈들하고 같이 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회식 때.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 별자리고 사성이고 하는 게 술 친구를 끌고 다니면 술 마시고 그 무등병 출신이 배하고 술물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리고 그렇게 뜨는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전쟁도 모르고 이렇게 위험한 물건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라는 것은 참담한 일이고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소름 끼치는 일이니까 여기 계시는 주민들도 언제가 전쟁의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휴전선에서 터지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전부 지금 무인기들 드론이 500km, 700km까지 막 들어가서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부산까지도 날아가고 제주도까지도 그놈들이 와서 폭격하니까 특히 여기 윤석열 집이 바로 여기니까 여기 일본으로 타겟트 아닙니까? 이 폭탄 떨어지면 한남동 주민이 제일 먼저 다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주 사드로 왜 그리 반대했느냐? 거기 참외밭에 미사일 쏠 미친놈이 없는데 사드를 가져다 놓으니까 중국 해방군 산동 강구에서 바로 레이더를 지금 등펑 30일 거기다 겨냥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레이더가 옵니다. 그 레이더 불빛을 지금 감지하고 있거든요. 전쟁 나면 일본으로 성주 사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레이더를 파괴할 거니까. 그거 참외 갈아먹고 살던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한남동 여러분, 요 공간 여기 와서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책임에 처해 있으니까 빨리 이것들 떠나라고 외치고 여기 할 때 나와서 같이 동참해 주세요. 윤석열 청와대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청와대에 있든 여기 있든 전쟁이 나면은 성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고 일단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국방보좌관 48명 중에 열몇 명만 군대 가고 나머지는 안 갔다.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이 윤석열이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들어가면 술 한잔 마시고 김건희가 잘했다고 칭찬하면 그날 기분이 좋은 거고 잘못했다 왜 내 말 안 듣고 멋대로 했냐 야단치면은 뻘쭘해가지고 기회 나쁘고 또 집에 가면은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남동 주민을 비롯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김건희가 어떤 사람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 걸 떠나서 대통령 된 뒤에 하는 행위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보이시는지 저희가 한번 보시고 우리가 윤석열과 김건희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건 과거에 이렇게 못된 짓 결국 김건희와 윤석열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 윤리 부분에서도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게 전례를 남긴다면은 다음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아주 도덕 윤리 없는 그런 사람인데 윤석열이 저기 어떤 여러 가지 교과서도 뭘 없애야 된다 하는데 조금 있으면 김건희가 도덕 교과서 없애버리자는 얘기가 나올까 봐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 기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윤석열이가 집권 8개월 차에 내놓은 게 던진 게 교육개혁, 노조개혁, 그 다음에 교육개혁, 노조개혁, 연금개혁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정말로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려면은 지 마누라 김명진이가 학력 위조한 거, 논문 표절한 거, 경력 위조한 거, 요거부터 클리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혀놓고 해야 되는데 얘가 이번에 한 소리는 뭐냐면은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국어가 싫었다. 국어를 없애야 된다. 왜 태어나면서
한국말 배우는데 국어 공부를 또 하냐 이런 새끼. 내가 그래서 지금 영도에 있는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전 인류가 많은 인류가 세종대왕을 그 한글을 만들었다고 존경하는데 그럼 세종대왕을 통곡하고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노조를 개혁하겠다. 노조 간부들이 이제 귀족노조다 하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씨 마누라가 몸뚱아리밖에 없고 2000년도에 결혼했다가 몸뚱아리만 나와가지고 상속받은 거 없는데 어떤 걸로 60억씩 예금이 있는가 이거부터 국세청 자료 갖다가 깔아. 그리고 노조 개혁을 하든지 노조 조합원들이 뭐 그 노조비를 어떻게 썼든지 그런 걸 밝혀라. 난 이 얘기고 세 번째 연금개혁. 이 도둑년 왕사기꾼 최은순 의원이 우리가 내는 국민건강보험금 23억을 부정수급해서 먹었잖아요. 요거 처벌부터 하고 연금개혁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예. 이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갈수록 대한민국은 자꾸 수렁으로 빠집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알고 처신하셔야 됩니다. 예, 두 노인분들 저보다 나이가 두세 살 많으신 노인분들 모셔놓고 이 길거리 추운 데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말 죄송스럽고 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 회장님은 교육개혁, 연금개혁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자기들의 잘못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하라는데 맞습니다. 과거의 범죄를 우리가 처단하지 못하면 미래의 범죄한테 용기를 준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건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런 상황보다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이보다는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주민 여러분들도 그 점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분은 지금 잘못 판단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을 너무 높게 평가해요. 그럼이 무슨 바보가 연금이 뭐 노조가 뭔지 몰라요. 그냥 뭐 어디 써준 대로 김건희가 이거 가서 읽어라 그러니까 읽는 것 뿐이에요. 걔는. 그러니까 지금은 김건희한테 이야기를 해야 그거는 그래도 말귀라도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김건희한테 네가 빨리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거 말하자면 그 퍼스트 레이디는 맞지. 어떻게 해라 간에 맞으니까. 그래 퍼스트 레이디가 이끄는 말하자면 그 뭐라 하나 이거는 뭐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나라를 갖다가 다 헤쳐먹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고 그 바보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걔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노상 정 회장님한테 우리가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한테 뭘 기대한다는 거는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거 연못구어라고 하나요? 이런 거나 똑같아요. 윤석열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윤석열은 바보입니다. 예, 숫자 개념도 자신과 마누라 장모 셋 지나면은 잘 모를지 몰라요. 한동훈 정도 넷 정도는 알지 모르겠지만 정말입니다. 이거 윤석열이 그렇지 않고는 대통령 뒤에서 이런 행보를 보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김건희는 방구나 퐁퐁 끼고 배가 툭 튀어나온 사람 누가 저런 남자하고 저런 여자하고 살겠냐 해서 지가 길들였다는 얘기도 녹취록에도 나와 있죠. 저기 자꾸 김건희 칭찬을 많이 하는데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낫다니까 칭찬으로 들리는데 과거에 김건희가 오빠 할 때 어디 칭찬할 만한 점이 있었는지 좀 김건희 칭찬 좀 해줘 보세요. 칭찬할 건 딴 거 없고 그냥 너무 나대는 거. 가만히 있으면 점잖하게 이야기하는데 막 나서가지고 막 나대고 하는 거 그게 전문이죠. 와서 그러다가 노래도 뭐 더럽게 못 부르고 술도 잘 못 먹고 그거는 못해요. 뭐 잘하는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차마 이야기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이래 뭐라 그럽니까? 하나는 게 있잖아요. 명심보감. 순간 뭐 머리가 이렇게 팍팍 이렇게 나쁜 쪽이든 뭐 돌아가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가지고 온 대한민국을 지금 뭐 헤쳐먹으려고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이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김건희가 그 바보라고 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까지 했는 바보를 데리고 뭐 우리가 뭐 노조니 연금이니 그거 안 모릅니다. 그 무슨 그 말이야. 좋아요.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예.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가 왜 있냐 이 말. 대통령실이 왜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 왜 있냐? 그러니까 6.25가 우리가 왜 난 줄 알아요? 그 당시에 이승만이가 대통령이죠. 신성모가 국방부 장관이에요. 신성모 신성모가 이승만이한테 각각 명령만 내리시면은 평양 가서 점심 먹고 저녁은 어디죠? 신이 주고 먹는 압록강에서 먹는. 그런데 6.25 전쟁 나고 3일 만에 의정부로 막 탱크가 몰려가지고 서울이 함락됐잖아요. 아, 예. 이런 누를 벌보지 말라고 대통령 수석실 있고 비서실 있고 장관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 야들이라도 똑바로 참 알아서 답답하네. 왜 그래? 왜 기거? 아니 회의를 하면 1시간 동안 말을 59분을 윤석열이 거고 그리고 윤석열은 대놓고 나는 하늘에서 점지해준 놈이다. 감히 내 말 들어라. 니들이 뭐 하는 게 있냐 이렇게 하니까 저 대통령실의 의견이 하나도 김건희 윤석열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만일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건의사항들이 윤석열이 받아준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참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건의가 이름이 그러니까 바보한테 하자고 저한테 건의하라고 이름이 건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건의하게 하고 하는 거고 차라리 윤석열이가 대통령 하나보다는 옆에 있는 저 강아지가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강아지가 무슨 선제타기 하라 그러겠어요. 와서 뭐 국방부 뺏겠어요. 그런 짓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또 다음 스튜디오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듣고 끝내겠는데 여러분 오늘 김건희가 대구 서문시장 갔대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시장 다니잖아요. 보니까 윤석열이 보내면 오히려 점수 깎아먹고 실수할 것 같으니까 지가 대신 간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누굽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시장 다니니까 우리도 좀 다니고 싶은데 저 바보 성렬이 보내면 또 사고치고 할 거니까 자기가 오늘 대구 서문시장 가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구에서 오신 안혜욱 회장님 계시잖아요. 나는 나대면서 대구 서문시장을 간 김명신이보다 그것을 찬양하고 예쁘다고 하고 따라다닌 서문시장 대구 사람들이 나는 더 미운데.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럼요. 그분들은 속아서 그러니까. 뭐 속은 것도 있고 자기들은 그 대구 그 우파라는 사람들은 집에 떼거리가 없어도 나도 강남 상구쯤 된다는 식으로 그 머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그 사이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왜 서문시장 갔나 이야기했지만 백 대표가 놓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어디 인천인가 어디 갔었죠. 그럼 가장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그러면 서문시장에 이쪽에서 다음 후보 비슷하게 가서 똑같이 그냥 후보지도 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 꿈을 꾸고 있네요. 김건희가 다음 대통령 행보를 보이는 저보다 더 한 수 더 높으신 거 인정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추우니까 먼저 정 회장님이 간략하게 그 명신이 집 앞에서 이렇게 우리 모여서 이 얘기한 마지막 국민들한테 당부 말씀이라든지 명신이한테 할 말씀 짧게 좀 해주시고. 국민들 사랑하고 존경한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김명신이 어떤 요녀냐면은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그럴 시간 있으면은 제가 청와대를 안 들어감으로써 희생당한 159명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해야 함에도 저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얼마나 천의 얼굴을 가진 구미호인지 저를 길러준 제가 이혼하고 와서 2층에 살고 8층에 살던 할머니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좀 기분 나쁘다고 아크로비스타를 불러가지고 내가 과거의 명신이가 아니다. 내가 돈도 있고 백도 있다. 이러니 저 할머니한테도 그랬는데 우리 국민들 보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지금 최은순이 김명신이 어미 최은순이는 지금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은
그 전에 그렇게 신사를 지고 했던 사람들이 전화하면은 전화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한다는 거고, 또 이제 그 저쪽에 새로운 주류, 이제 그 아부하는 애들하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여흥을 즐긴다 이러는데, 이것은 김명신이, 최은순이, 윤석열이 일이 아니고, 또 하나 윤석열은 저 친족, 그러니까 윤석열은 윤기준 아들이지만 형제가 없어요. 딸 동생 하나 있고, 또 부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처갓집 김명신의 장모 최은순 요쪽의 작용에 의해서, 또 김명신 오빠가 있어, 노가대 그 건설회사 다니는 김진우라고, 얘가 지금 얘들에 놀아나고 있지 않는가. 그랬을 적에 국민이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이걸 빨리 끌어내려야 되지 않는가. 예, 정말. 예, 안 회장님 추우니까 마지막 말씀 하고 끝내죠. 윤석열이 그 새로운 주류를 좋아한다는데, 그 원래 석열이가 주류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니까 주류를 좋아하니까 그건 뭐라 하면 안 돼요. 그 열심히 잘 먹고 있으니까. 그러고 지금 김건희가 옛날에 명신이는 명신보감만 열심히 파지 말고 진짜 명신보감을 읽으면서 성인의 말씀을 잘 배우기 바란다. 이상. 예, 지금 현재 김건희 집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 하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듣기는 설마 저럴까 하지만 그게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 김건희가 다음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따라서 서문시장에 가서 다음 대통령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집에 시은손이 집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아마 비워놓지는 않았을 거고, 예, 자, 자기 어머니 장모 데려다 집 지키라는데 그 죄가 안 돼서 시은손이가 우리 얘기 듣고 저 새끼들 또 와가지고 나 잡아먹으려 한다 욕을 많이 했을 텐데, 예, 다음 스튜디오에서 한 2시간 정도 시간 잡아서 예, 토크쇼는 더 진행되고, 예, 나오신 분들 추우니까 신나게 지금부터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